안녕하세요. 교육부 장원일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위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키가 큰데 더 위로 올라가면 플로어 계신 분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서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선도학교 오늘 선도학교가 올해 이제 900개, 그러니까 연구학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900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각 지역 운영 지원단의 대표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는데, 우선 추진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 지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소프트교육 운영 지침과 그리고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해서 과연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방향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아까 그 손종근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 7월 23일 날 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가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동일한 날 초, 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그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고 하는 안이 그때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5, 6학년 실과에 그 기존의 ICT 활용 중심의 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학교 선택 교과를 필수 교과로 옮긴다라고 하는 사항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작년 9월 13일 꼭 1년 만입니다. 초, 중,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에서 계획을 교육부 미래부가 공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계획 안에 바로 선도학교를 900개 교로 늘리고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작년 15년 7월 20일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 안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개정교육 과정을 작년에 고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8년도부터 적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2009 개정교육 과정에는 사실은 초등학교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없었고 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와 또 그거에 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 그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2월 17일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교육부에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2015 개정교육 과정을 조금 더 미리 적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기준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침의 성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적용 전까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안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상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그리고 희망학교입니다. 희망하는 학교 그리고 연구학교, 선도학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 운영 지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학교 급별로 이렇게 내용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요 세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영역은 생활과 소프트웨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컴퓨팅과 문제 해결과 영역들이 있고 각 학교 급별로 내용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책 두 가지를 가져왔었는데 첫 번째 운영 가이드라고 하는 책에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대한 전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수 운영 방안입니다. 지침에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5, 6학년의 실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연간 17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연간 3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구학교 1년 차일 때 이 운영 지침이 미리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14년도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15년도에 실제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와는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17시간, 2학년 1학기에 17시간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운영 지침에 약간 맞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과정은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따르라라고는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서 올해는 이 운영 지침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어떻게 재구성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따르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도 지침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 있는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의 실과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운영 지침의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운영 지침에 맞는 교재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요. 올해 2월에 교육부에서 초, 중학교 교재, 보조교재입니다. 교과서는 아니고요. 보조교재를 각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연구학교, 선조학교 중심으로 보급했고 또 작년에는 이미 미래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교재가 이렇게 또 같이 보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큰 개정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작의 기본 원리, 그다음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일상생활이나 또 타학문의 다양한 분야의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취지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 표로 좀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2009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초등학교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선택교과였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모든 전 국민이 일단 한 번은 배우고 가는 의무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택교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격차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배우고 안 배우는 학생들이 다시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정보 과목을 개설된 학교로 가서는 상당히 그 학생들의 차이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복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필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급별로 어떠한 내용의 위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과 역량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문화 소양의 세부 능력은 정보 윤리의식, 정보 보호 능력, 그다음에 정보 흡수하는 능력이고요. 세부 어떤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추상화 능력, 자동화 프로그래밍 능력, 창의 융합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협력적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유와 협업 능력입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의 큰 틀도 보면은 이러한 능력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든 교과가 2009에 비해서 20% 학습량을 감축시켰습니다. 결국 20% 학습량을 감축시키면 50분 수업이다 보면 10분이 남습니다. 10분 남겨가지고 뭘 하겠냐? 결국은 학생 참여 수업, 학생들이 같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교실 수업을 개선시키고 혁신시키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과 같은 인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학년의 실과에서 한 17시간 내외 정도 대단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내용의 어떤 대단원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ICT 활용 중심이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 내에 그리고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 담고받은 세 가지 내용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 활용 영역이요, 발명과 문제 해결, 그다음에 뭐 개인 정보나 정보 윤리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기능과 구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로봇과 연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시수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의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을 잠깐 보시면 그 앞에 코드가 있고요.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총 5개. 그 다음에 그거와 좀 연결될 수 있는 성취 기준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면은 2009에서는 각 4개 영역이 유사한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중은 저희들이 뭐 교과서의 비중을 다 이렇게 체크한 건 아니고요. 성취 기준의 개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 영역이 굉장히 한 50%에 가깝게 많은 비중의 차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정보과목의 내용체계입니다. 내용체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9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역이 있고요. 영역은 2009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이 있었고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내용 요소가 있었고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어떤 그 개정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 체계표가 많이 변화가 됐다. 이것은 이제 정보과학, 그러니까 과학계열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정보과학에 대한 내용 체계표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영역과 내용에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시면은 영역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은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은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학교 급별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용 요소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학생들이 단위 수업 시간 내에 내용 요소를 배웠어요. 그걸 배운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발현이 되는 어떤 학생들의 행동, 어떤 탐구 과정과 사고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내용 요소와 기능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잠깐 뒤로 돌아가서
이제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영역이 있고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개념은 학교 급별로 다른 건 다 몰라요. 학생들이 이 핵심 개념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핵심 개념에 따른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학교 급별로 필요한 내용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 요소를 배우고 난 학생들이 결국 어떠한 기능으로 발현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와 기능이 합쳐진 것이 하나의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취 기준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정보 문화 영역에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이 앞에 코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드가 없었죠. 코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의 성취 기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화가 되어 있는데, 이 코드의 각각의 의미는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건 이 성취 기준을 배우는 가장 고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중학교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럼 중학교는 7, 8, 9학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학년 9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라고 하는 교과목의 맨 앞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 있는 01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 그 다음 다시 한다면 02는 두 번째 성취 기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17년부터 1, 2, 18년, 19년, 5, 6학년이 19년에 적용됩니다. 실과는 5, 6학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19년도에 초등학교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고등학교는 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교육 과정상의 정보 과목을 몇 학년에 개설하라고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18년에서 20학년 사이에 개설이 될 것입니다. 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에 대한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책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강론, 총론은 없습니다. 강론을 모두 실어드렸습니다. 운영 지침과 함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실과 기술점 과정 그리고 정보의 강론을 실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 개정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킵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이번 선도학교의 큰 방향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ICT 활용 교육과는 다릅니다. 주요 과제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어떤 과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연간 17시간, 그리고 중학교는 정보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연간 34시간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상.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정보 관련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지원단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숙지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여러 가지 어떤 연구학교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내에서 집중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1학년에서 4학년도 운영을 하십니다.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의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문제는 6개년간의 수준 차이를 둬야 됩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걸 배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동일한 걸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중복해서 배우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또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요. 상당히 로봇에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좀 흥미 있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지도하시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로봇을 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보다는 그냥 눈에 나타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주안점으로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엔트리도 굉장히 좋고요. 엔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엔트리가 어쨌든 그 스크래치보다 좋은 이유는 여기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바로 수렴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트리도 좋고요. 스크래치도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17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지 이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는 것은 주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꼭 이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줄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선도학교는. 다만 연구학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가산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이나 저학년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그겁니다. 저학년은 학생들에게 놀이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어거지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놀이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구들도 많이 나왔죠. 뭐 퍼즐 중심으로 재미있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주안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교과가 기본입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건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계속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교육 문제입니다. 최근에 JTBC에서요 크게 한 건이 나왔습니다. 한 300만 원 드는 코딩 유치원을 다니고 그래서 아마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5, 6학년에 배우는 내용인데 벌써 4년 전에 선행학습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일부 어떤 과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럴 때 선도학교나 연구학교가 좀 앞장서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한번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까지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